아직도 헌법재판소는 바쁘군요. 예.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들이 이번 주죠. 그러니까 18일까지 임기가 끝나는데 오늘 마지막 평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얘긴데요. 이번엔 좀 건이 다르죠.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거에 대해서 어디 감히 권한대행 하느냐라고 해서 국회가 헌법소원 권한쟁의도 청구한 겁니까?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권한쟁의, 나머지 외부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예.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오늘 평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례적인 건데 물러나기 일주일 전부터는 휴가를 가니까요.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네요. 마지막까지. 역시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 2명의 대통령 목 지명과 같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 판단에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냥 이게 추첨해서 아마 순서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새로운 마은혁 재판관이 이걸 맡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권한쟁의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심리 정족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과반수로 통과가 됩니다. 그 말은 지금 9명 중에서 5명이면 통과가 되는데 현재 같으면 이 가처분이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게 헌법재판관 2명을 실제로 지명 절차까지 들어가지도 않은 거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지명하겠다라고 공표만 된 건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들의 심사권을 침해했느냐라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각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헌법소원 이게 과연 국민들이 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느냐 불특정적 다수 국민들의 이것도 저는 해당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헌법이나 법률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마 각하가 되어야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요. 만약에 이게 그래서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5명 이상이 받아줘가지고 인용이 되게 된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될 수 없는 거고 언제까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에 대한 본안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2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임명이 안 될 가능성 어쩌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이 사람들을 임명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새로운 대통령이 하겠죠. 본인의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크게 3가지가 지금 외부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지금 권한쟁의는 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헌법소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위헌인가 여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가장 이제 좀 혼란이라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이제 정리가 안 됐을 때 권한대행은 대통령 임명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는 헌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나오는 사항이 뭐냐면 제대로 된 적법하게 합헌적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명인가 하면 그게 석연치 않은 거죠. 일단 지명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첫 번째 설사 그게 지명 절차에 들어갔다 본다 하더라도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저는 각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 뭐 앞에 두 가지는 아직 판단 안 하더라도 가처분만 인용할 수 있다. 가처분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긴급하게 그 사람들이 해버리게 되면 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진숙 때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처분. 그러면 지금 이제 9명이 다 채워졌으니까 9명 중에 5명만 찬성을 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근데 뭐 정계선, 문영배, 이미선 여기다가 정경미 이 네 명은 뭐 거의 입장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마흔역도 정해져 있겠죠. 마흔역까지 5명. 이러면 정말로 가처분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런 황당한 짓이 마지막까지 똥을 뿌리고 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암울합니다. 글쎄요, 모르죠.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은 나는 마지막까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 소임을 다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걸 각하를 해야 되겠죠. 가처분 신청을 각하를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걸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럴 용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판단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법률과 헌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헌법과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거거든요. 어느 조항이 침해당했는지를 적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적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이 15일, 그럼 18일까지 3일 남았는데 그럼 가처분은 3일, 4일 안에도 나옵니다. 나올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 이준숙 때도 4일 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3, 4일 만에 나올 수 있으니 오늘 15일 날 했기 때문에 18일 날 결정을 내리고 가겠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인용할 경우에는 한 고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 소원 사건 판단 전까지 정지되는 거죠. 예. 그때까지 정지되면 분명히 대선 이후일 것이고 만약에 정지가 되면 그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지를 시켜놓는다는 건 아직 지명 절차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선택만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명부터 새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거를 빨리 해서 절대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라고 지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무리수인데 이게 유발 하라리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유발 하라리가 독재 정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사법을 장악하려 한다. 이 두 개가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재명은 언론은 뭐 사실상 유튜브를 장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장악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면 이재명 본인과 연결되는 중요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독재 정권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 사안이 지금 나오는 게 대통령도 탄핵도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좀 이슈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게 이재명이 나중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그러네요. 이걸 스리슬쩍 조용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처분만으로 또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없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내주는 건가요? 판단을? 가처분을 인용하는 순간 일단은 그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못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임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맨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을 참 지명할 때도 약간 좀 놀랍기도 했지 않습니까? 한대행이 관료 50년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치고 나간다 그럴까? 이렇게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3명의 재판관 자기는 임명 못하겠다 국회 어떤 동의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버틴 한덕수 대행이 이 2명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건 한덕수 대행이 이 재판관 2명 임명이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그렇죠. 한 거 아닐까요? 예. 그게 딱히 뭐 무슨 뭐 이재명 개인의 뭐 이게 걸려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정말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데 뭐 어쨌든 18일에 결과가 나오겠는데 저는 약간 좀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입법, 행정, 사법까지 소나기에 네. 틀어쥐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이렇게 됐을 때 역풍이 없을까요? 아무튼 조금 비관적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제정신을 좀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요. 본인의 진짜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예, 합리적인 판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